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바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보험사는 대표적으로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어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생명보험시장, 손해보험시장이 나뉩니다. 보시면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를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헷갈리거든요. 그놈이 그놈인 것 같고, 야, 생명이나 손해나 어쨌든 뭐 보험금 나오는 건 똑같은데 뭐 굳이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출발지가 틀려요. 출발지가 틀리고요. 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우리나라에서 양분을 하고 있는데 주체가 틀립니다. 완전하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생명보험은 오로지 사람한테만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상품 자체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생명보험입니다. 그럼 손해보험은 뭐냐? 손해보험은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게 바로 손해보험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틀려요. 삼성에도 보험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생명, 현대해상, 그리고 KB생명, KB손해, DB생명, DB손해,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왜? 같은 회사인데, 같은 보험사인데 왜 나눴을까? 보험 주체가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나눠놓는 거예요.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오로지 이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너 죽었으니까 사망보험금 얼마, 너 암 걸렸네, 암진단비 얼마, 너 심장수술했네, 심장수술비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이퀄 정액보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정액,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이 사람이 그 사고가 생겼을 때 그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게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반대로 손해보험은 물건이잖아요. 자동차가 됐든 건물이 됐든, 또는 내가 남한테 끼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비용,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12대 중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12가지 중대한 과실을 얘기를 해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스쿨존 사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11대였다가 12대로 늘어났을 때 가장 크게 들어온 게 그 화물차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 운행 중에 화물차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발생한 사고도 이제 중과실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속도 위반, 하나가 이제 무면허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고, 음주운전과 무면허는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이러니한 건데, 운전자가 차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안에 있던 사람이 떨어져서 일어난 사고도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개문발차라고 하는데요. 문을 열고, 말 그대로 문을 열고 운전을 해서 떨어져서 일어난 사고를 이제 중과실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중과실이 일어났을 때 이제 물론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주는데, 이게 그런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도 같이 따라옵니다. 형사 합의를 봐야 돼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는 거는 민사 합의입니다. 민사적으로 너 얼만큼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나갈게. 그런데 이거 말고도 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너한테 중대한 책임이 있으니 형사적으로 합의를 봐라 해서 나오는 게 이제 그 형사 합의금이에요. 요게 이제 뭐 현재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대부분 다 1억까지는 들어갑니다만, 이게 이제 뭐 부상에 따라서 그 합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합의를 볼 때 이제 한도는 1억이지만 합의를 막 예를 들어 7천만 원에 받다. 그럼 보험사에서는 7천만 원만 주는 거예요. 이거를 실손 보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내가 손해 본 금액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생명보험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 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손해보험은 실제 내가 손해 입은 금액만큼만 보상을 해주는 실손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주체가 나뉘고 보상 방법이 나뉘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요즘 현대해상에 아이들 보험, 뭐 태아보험 많이 팔죠? 그리고 메리츠화재 뭐 요즘 뭐 어마어마하게 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에서도 뭐 암보험 파는데? DB 손해보험에서도 막 뭐 뇌졸중 보험 팔고 그러잖아. 야, 진단비 팔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 얘는 손해보험이 아니에요. 제3보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설계사들은 설계사 자격증 2개를 따야 돼요.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증, 제3보험 설계사 자격증. 그래서 제3보험과 손해보험을 묶어서 한꺼번에 팔기 때문에 진단비라든가 뭐 이제 사망보험금 같은 게 나가는 거지, 실제로는 손해보는 비용, 물건에 대한 손해보는 비용만 가입하는 것, 판매를 하는 것이 손해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보험이 같이 이렇게 들어간 상품이 있다 보니 그것까지 함께 판매를 하다 보니 손해보험에서도 이제 뭐 진단비 팔게 되고, 암 걸리면 얼마 줍니다, 뇌졸중 오시면 얼마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험에도 정액보상금이 생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주체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요. 아까 제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차이가 나는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보장하는 방법이라든가 보상하는 범위라든가에서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가 여기서 차이 나요. 첫 번째는 사망보험금에서 차이가 나요. 생명보험에서는요, 사망보험금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능력만 되면. 실제로 제가 아시는 어떤 고객분은 사망보험금으로 약 30억을 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어마어마해요. 한 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생명보험에 600만원 정도를 내시면서 30억인가를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즉, 생명보험은 사망보험금에 들어가는데 한도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내 능력되는 한도 내에서 100억이든 1000억이든 가입이 가능해요. 물론 그거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내야겠죠. 근데 손해보험은 한도가 있어요. 손해보험에서는 사망을 2종류로 나눕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사망은 사망이에요. 흔하지 않습니다.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자살도 나갑니다. 자살도 사망으로 보기 때문에 나갑니다. 물론 이 부분은 최근에 어떤 보험사들은 약관에서 자살은 안 나간다라고 써놓은 보험사도 있어요. 어쨌든 생명보험은 사망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죽었으면 나갑니다, 돈이. 그런데 손해보험은 이거를 약간 분류해 놓습니다.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이라는 말로 분류를 해 놓습니다. 상해 사망은 말 그대로 사고로 죽는 거예요. 모든 상해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죽든, 절벽에서 떨어져 굴러서 죽든, 산에서 등산하다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낙사해서 죽든 똑같은 사고로 나갑니다. 질병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출혈에 걸려 죽든, 암에 걸려 죽든, 심장마비로 죽든, 치매에 와서 죽든 병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질병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큰 분류로 사고로 죽었느냐 병으로 죽었느냐로 나누는 것 뿐이지, 사망은 다 똑같이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자살은 안 나갑니다. 자살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손해보험의 절대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손해보험의 절대 원칙이 뭐냐면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입니다. 자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잖아요. 내가 맘먹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손해보험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손해보험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보험의 절대 원칙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입니다. 자, 이 말은 즉슨 고의는 안 돼요.
고의적으로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고의적으로 낸 사고를 뭐로 부른다? 보험 사기라고 합니다. 보험 사기, 그러니까 사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교통사고가 나거나 내가 막 살다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는 손해보험에서도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와요. 뭐냐? 야, 병은 급격하고 우연한 게 아니잖아. 병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가 아니잖아. 질병 쪽은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제3보험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약관이 틀립니다. 같은 손해보험사에서 묶어서 팔고 있지만 질병보험은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질병보험은 제3보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약관이 틀리다 보니 손해보험의 절대 원칙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금을 나갈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복보장의 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보장, 즉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명보험은 능력만 되면 사망보험금 얼마든지 가입할 수가 있어요.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가입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입해서 내가 죽으면 돈이 나와요. 내가 가입한 금액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복보장이라 그래요. 보험을 10개를 가입했는데, 사망보험을 10개를 가입했는데 내가 죽었을 때 10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중복보장이라 그래요. 똑같은 상품이, 똑같은 보험금이 여러 번 묶어서 나온다. 중복보장. 근데 손해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3천만원, 5천만원. 그러면은 내가 몇 개를 가입해, 뭐 3개를 가입하고 있어도 여기서 3천만원, 여기서 3천만원, 여기서 3천만원이 아니라 보험 3개 가입돼 있네. 근데 네가 손해본 금액은 3천만원이네. 그러면은 비율에 따라서 내가 1000만원 줄게, 내가 1500만원 줄게, 얘가 500만원 줄게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보험금은 실제로 손해봤던 3천만원이 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래서 비례보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 또한 실손보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는 손해보험의 원칙이에요. 아까 첫 번째 제가 절대원칙 말씀드렸죠.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두 번째 원칙이 뭐냐? 이득금지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험으로 이득 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험은 많이 들 필요 없이 하나만 들어두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원칙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원칙, 두 번째는 이득금지의 원칙. 보험으로 이득을 볼 수 없다. 실제 내가 손해본 금액만 보상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 야, 안 보면 나오잖아. 내가 3개 가입하면 3개 다 나오잖아. 나옵니다. 왜? 암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병에 관한 보험은 제3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이 아니에요. 제3보험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의 원칙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 두 번째, 사망보험금 또한 여러 개 가입되어 있으면 여러 개 나갑니다. 다만 손해보험은 상해 사망은 10억, 질병 사망은 2억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3보험의 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가능한 거죠. 다만